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분들의 고생스러움을 시장 상황도 안 것일까요? 보통 주말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 회복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이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장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이 됨에 따라 커뮤니티 분위기도 다시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JP모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조를 보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14만 6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와 더불어 JP모건의 고객들 또한 과반수 이상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앞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등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의 한 투자 전략 책임자의 경우는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비판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비트코인 소유권 집중 비판하였다. 디파이와 NFT도 지적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마켓 투자 전략 책임자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탐욕을 상징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유물에 관한 1941년 영화 말타의 매를 예로 들면서 비판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포스터가 1941년 개봉한 존 휴스턴 감독의 말타의 매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 미국 영화 연구소 선정 100대 영화 안에 들어가는 고전 명작이라고 하는데 느와르 영화의 시작으로 여겨지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타의 매라는 것이 온몸에 보석이 박혀 있는 황금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타의 매를 예로 들면서 나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일부가 결과에 상관없이 구매를 원한다고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이는 암호화폐 홀더들이 처음부터 바라는 것이었으니까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여서 적은 내용인 것이죠. 이에 그는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하여 가치 저장, 국가 간 송금, 디파이, NFT,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적용 관련 사용 사례의 허황됨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매우 높으며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종종 상승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비트코인 중앙화를 간접 시사한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나 비트코인의 개수가 탈중앙화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소수에 의해 독점된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보유자 약 2%가 가치의 72%를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보고서는 또 암호화폐가 지난 10년 동안 연간 5천억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송금액의 약 1%만 차지했다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디파이 대출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시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NFT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소유권이 고도로 집중된 것처럼 NFT의 아킬레스건 또한 소유에 집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너무나 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송금액의 1%만 차지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1%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니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1%의 송금이 어디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글로벌 상황 속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중앙 정부의 신뢰가 하락한 국가들에서 이 법정화폐 대신에 선택하는 것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인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금융권들이 해내지 못했던 금융소외계층의 포용입니다. 이러한 측면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못마땅했던 금융선진국들의 경우는 이 시장을 없애려는 시도를 몇 번이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금융의 중심인 미국의 경우도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의 경우는 지난 2021년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극도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준 이제 의장이죠. 제롬 파월 또한 가치 저장에 이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내뱉으며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며 없애려는 노력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난해 5월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 이후 많은 국가들이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일개 국가들이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최근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보이는 기조를 보고 있노라면 이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한이나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죠. 게리 갠슬러의 경우도 우리는 암호화폐 금지를 할 계획이 없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는지 미국의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재차 확인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규제를 하던 미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참 이례적인 일이죠. 이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가 달러를 대항하러 나온 것이 사실이니 말이죠.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금지를 외쳤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지 대신 규제로 선회하며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전면 금지를 했다 안 했다 반복하던 인도의 경우도 암호화폐 양도세를 결정하며 금지의 기조를 사실상 철폐하게 됩니다. 이 영국의 경우는 전면 금지를 외치지만 않았지 거의 사실상 전면 금지와 다름이 없다시피 하였었는데 얼마 전 영국의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그룹을 출범하며 범국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JP모건의 이야기처럼 현재 글로벌 송금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현재 이러한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적인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되고 4년에서 5년 정도 뒤에도 글로벌 송금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 시장의 성장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시장의 명확성이 확실해지게 될 때 얼만큼의 유동성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죠.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매장을 만들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결혼식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뭔가 캐릭터들이 막 모여있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에서 첫 가상 결혼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은 로펌, 로즐로우 그룹이 소유한 디센트럴랜드 가상 토지에서 이제 거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신랑과 신부는 미국 애리조나 출신이며 무려 2천여 명의 하객이 이번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현실 결혼식을 하고 뭐 가상 결혼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렇게 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저 온라인 게임인지 그에 대한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에 대한 정의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커피 프랜차이즈죠. 탐앤탐스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탐앤탐스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인 탐탐코인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MEXC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약 보름 전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거래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탐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날에 이제 당일날 1월 17일 상장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으로만 했던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 상장 뒤의 가격이 상승하며 현재 상장가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분명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인 발행 을 탐앤탐스 외에도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곳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텐데요. 이 프랜차이즈의 코인 발행 장점을 소비자 입장 측면에서 보자면 환전 없이 코인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MEXC 거래소에 들어오게 되면 ETF 인덱스를 꼭 한 번씩 보게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생 상품 탭에서 ETF 인덱스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거래소들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상품을 추종하는 지수와 이 메이저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지수, 디파이 그리고 반감기, 폴카다 생태계 코인, NFT 인덱스 등 신기한 상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ETF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코인들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힘든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점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밑에 거래소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코인이 이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공부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되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상황 속 이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일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파생 상품 데이터, 추세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이제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이 파생 상품 데이터는 시장이 바닥을 침에 따라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요 지표인 테더 위안화 페어 프리미엄과 CME 선물 베이시스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이 추세 반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시장 분석가 린 알든의 경우는 최근 실망스러운 미국 고용 지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3대 선물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사진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의 무려 약 28%를 차지하는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 숏이 47%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FTX 거래소를 보자면 롱 포지션이 약 53%, 숏 포지션이 47%이며 바이비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 숏 포지션이 46%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들 속에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던 비트코인 기준 43,000달러를 장중 일시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다시금 강세 모멘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2월 10일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발표 당시 보통의 만약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는 뜻으로 오히려 자산시장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며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월 4일 당시 미국의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꼭 예상대로 가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듯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만을 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 시장이 순항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유입은 늘어나며 해시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채굴기들의 매입은 전례 없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죠.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이 러시아를 비롯한 인도와 영국에서 또한 기조가 선회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하락을 일으켰던 것은 모두 다 외부적인 요인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가격의 지속적인 회복세 덕분일까요? 전날 대비 8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거의 2달간 유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점수를 보니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다시금 탐욕 단계를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던 43,000달러를 돌파하며 다시금 도약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쭉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가 와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하며 내재가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투자와 자산 시장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장의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하락했던 연초에도 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가격이 하락을 할 뿐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